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1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닐폰님 어서오세요. 또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황 지수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대형주들도 잘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개별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짚어서 딱 집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오늘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원래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있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달은 내일 수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선물이나 파생 쪽 하시는 분들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황을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파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할 영역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일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최근에 추석이 아무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식을 보통 이렇게 해보시면 추석 전에는 보통 증시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하거나 힘이 없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오늘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증시가 추석 전에는 조금 이제 급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힘이 빠지긴 사실 빠져요. 오르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누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코스피 지수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많이 올라왔고 9월 달에는 이제 9월 달 들어서 이제 코스피 쪽이 급등을 하니까 코스닥은 조금 양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그 원인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녹화도 이제 녹화도 지금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개인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 침체에서 못 빠져나갈 거다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 그런 답답함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떠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설명 좀 드렸는데 그거부터 한 번 더 이제 좀 여기 무방이니까 시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저기 제 회원들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북주, 대선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보산업이라는 게 이제 조국 관련주거든요. 이게 조국 관련주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정말 기법 강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드릴게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어떻게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하는지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잠깐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으로 끝났고 이제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끝났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아요. 특히 대북주죠, 그죠? 이쪽에서는 초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그 8월달 한 달 내내 굉장히 좀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9월 초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9월달 들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왜 그럴까? 뭐 간단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열심히 주식을 사주기 때문인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좋아졌어요. 자, 일단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외국인의 지금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외국인이 그 8월 달에는 주식을 별로 안 샀어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거래 대금이거든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순매수고 파란색은 순매도겠죠, 그죠?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8월 달이 여기죠. 여기네요. 이게 8월 한 달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외국인들이 그 별로 산 날이 딱 3일밖에 안 됩니다. 그쵸? 하나, 둘, 셋. 양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마디로 그 8월 달에는 순매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매도였어요. 그런데 9월 이제 그 2일, 3일, 4일 지나고 나서 지난주부터 잘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포지션이 순매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요 4일이 누구예요? 요건 거예요. 요 4일 동안 외국인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요만큼 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한테 양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동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생이 형한테 양보를 한 거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좀 샀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좀 잘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4일 동안 보시면 여기 순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한테 그동안 못 올라왔던 이제 코스피 지수한테 양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때 그 미국 채권 가격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미국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로 요거였었는데 잠깐만 한번 보죠. 네, 보면은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지난주 언급을 했었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딱 이제 급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의 국채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딱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만 보시면 막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미국도 망할 것 같고 중국도 망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죠? 그죠? 무슨 아래 공포, 뒤에 공포,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런 온통 이제 이런 기사들만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정말로 그런가? 아까 그 국채 가격이 딱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야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그러면서 딱 뭐가 움직이냐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낮으면 경기 침체인데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상승을 해주면 경기가 호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막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어디냐면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처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머징 마켓 증시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머징 마켓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요즘에 뉴스 보면 막 미중 무역 전쟁 막 엄청나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중국 증시 잘 보세요. 8월 달에 8월 초에 저점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보세요. 갑자기 중국 증시가 차트로 봐서는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맞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머징 마켓 중에 대표적인 중국 증시가 올라가죠. 실제로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증시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죠?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잘 보시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세요. 외국인이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8월 달에는 주식을 거의 팔았지만 9월 달에는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딱 순매수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어때요? 밑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환율이 급등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아우,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참고로 원달러 환율, 이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정반대로 가요. 지수가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환율은 올라가요. 근데 거꾸로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환율 고점하고 지수 저점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자, 코스피 지수가 불이 나게 올라오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뭐 저항이고 뭐가 없어요. 다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전세계 증시가 다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뭐를 제일 많이 사는 줄 아세요? 코스닥에서 종목을 사는 게 있겠죠.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있죠? 기관 중에서 연기금도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을 많이 샀어요. 누구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많이 사던데 아무튼 뭐 그런 네이버라든지 하여튼 뭐 롯데케미칼 하여튼 이런 것들 많이 삽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만 시장을 나쁘게 봐요.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이제 큰돈 만지는 기관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전 세계 메이저 세력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기사가 우리나라에만 안 나와요.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건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신이 났어요, 진짜.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종목을 뭘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죠. 그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종목 추천,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시황 잡아드릴 시황을 잘 체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여기 52주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9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9월달에 가장 많이 산 게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요게 그 52주 신고가 그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내려면 여기를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한 조금 더 빨리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그랬어요. 더 올라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가 왜 자꾸 보라고 했냐면 여기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게 작년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에 삼성전자도 그때 동반 급락하면서 만들어놨던 저항선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뚫기 일보 직전이에요. 심지어 똑같은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는 지금 살짝 뚫었다고요. 삼성전자가 안 뚫겠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거든요. 그죠? 1, 2위가 지금 50주 신고가를 하나 벌써 냈고 하나 내기 직전이에요. 오늘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누구겠어요? 삼성전자예요.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사요. 기관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조정이 끝났냐고요?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죠. 주식이 쌀 때 좀 사시라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꾸 비싸진다고 얘기를 하죠. 개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주인데 이것들이 지금 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이미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기 직전이거나 조정이 이미 끝났고 상승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왜 이거를 모르실까요? 맨날 뉴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의 아까 채권이 하락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중국 증시가 특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이 8월달에 많이 이제 팔았지만 많이 팔았다기보다 그냥 매일 팔았어요. 조금씩. 그러다 9월 들어와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뭘 사요? 업종 대표주 그걸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거예요. 원래 추석 전에는 아시죠? 잘 안 움직여요.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하락까지는 아니어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누르거나 그래요. 힘이 없다고요. 그냥 주식시장 문만 열렸지 추석 한 3일 전까지는요 굉장히 그냥 지루해요. 네,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추석 끝나고 급등할 때가 많았고 아무튼 추석 직전에는 좀 지루했거든요. 하품 나올 정도로 막 거래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난리 났잖아요 지금. 지수도 급등하고 대형주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시장이 나빠요? 시장이 뭐가 나빠요? 지금 조정이 끝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대형주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아 예, 제이팡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주죠. 개별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대북주가 움직였죠? 대선주도 급등을 했지만 대북주가 급등을 더 많이 했거든요. 대북주는 그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대북주를 좀 사야 된다. 추천 나가면 사시고 갖고 있는 거 잘 가지고 계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무방에서는 대북주 얘기를 자세하게 안 했어요. 왜 안 할게요? 얘기해도 안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북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대북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주를 왜 관심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제가 회원들한테 설명을 하나 드렸어요. 아난티라는 종목을 쭉 얘기해드리면서 그랬어요. 막 쭉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이제 뭐 진짜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그죠?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거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그죠? 네. 정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대북주를 좀 사셔야 되고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대북주가 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솔직히 북한 얘기 때문에 북한 얘기 나오면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세요. 근데 아무튼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저도 당연하게 이해는 하는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지금 뭐 북한 얘기만 너무 지쳐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면은 대북주는 이제 못 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왜 대북주를 보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대북주가 많이 갔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뭘 했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그죠?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그 재선을 또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누구예요? 북한을 어루고 달릴 거거든요. 협상을 하는 뭐 하면서 질질 끌겠죠, 좀 아무튼 북한한테 이제 부드럽게 대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도 좀 할 것 같고 뭐도 좀 풀어줄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재선이 될 때까지 좀 조용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주는 북한하고 남한과의 이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대북주가 한두 번 이상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주를 지금 사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방에는 대북주 중에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주죠. 농업 관련주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것도 사놓은 게 있고요. 가스관도 사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스관 쪽에 사는 것도 있고 지난주에는 철도주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오늘 철도주 급등했죠. 철도주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수익 지금 잘 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는 종목은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종목이거든요. 개인들이 잘 몰라요. 뒤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옛날에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 종목들을 좀 사놓은 게 있다고요. 미리 씨를 뿌려놨어요. 무방에서는 얘기한 적 없어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 위주로 리딩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종목을 추천할 때 이거를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차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대북주를 해야 되는지 제 관점에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입장에서 왜 추천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녁 무방이니까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를 한 10분, 20분, 30분 정도 계속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북주 움직일 때마다 차트 설명해드리고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회원인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진짜 막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수익은 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대북주를 딱 추천을 하면 제가 대북주 추천하면 회원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걸 왜 추천하는 거야 진짜. 응? 북한이랑 끝났는데. 왜냐면 요즘에 맨날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쵸? 그 회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올해만 지금 미사일 10번 쐈고요. 최근 들어서 그냥 거의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국민이 대북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사세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뭐를 맞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한 이후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전문가 입장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종목을 여러 회원들한테 매수하게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조금만 말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말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만 하여튼 저기만 하면 금방 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비싼 큰 수익을 내고 팔아드리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 과정이. 목표가를 못 맞춰서가 아니라 고점 매도 해드릴 자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까지 회원이 몰래 파는 회원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잘 리딩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전문가의 입장이에요. 그게 전문가가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가장 힘드시죠? 그런 분들 많으세요. 매수하는 건 쉬운데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힘들어요? 끝까지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추천하고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실제로 대선주 얘기할 때도 옛날 과거 경험들 막 얘기하고 새로운 테마주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요? 매수하신 다음에 꼭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고 매수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가져가시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최근에 대북주 갖고 얘기했던 게 아난티였어요. 네, 보시종목 아니에요. 지난주에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마 대화 얘기가 나올 거다. 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담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어요? 보통 3개월, 6개월 이상 질질 끌면서 회담 날짜를 잡거든요. 그때까지 호재인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북주가 급등했는데 그 중에 아난티가 오늘 한 9% 급등했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 적당히 실어서 뭐가 하나 나올 거다. 이거는 이제 바닥을 많이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9% 10%짜리 급등이에요. 네.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에서 이제 그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린 게 단톡방도 저희 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이신석재죠. 이건 오늘 장중에 20%, 네, 19.9%, 네, 거의 20%까지 급등했고요. 오늘 16%로 끝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난티보다 차트가 살아있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요거는 어디서 나갔냐면 단톡방에서 이제 회원들 그 수익 내시라고 추천드렸고 오늘은 이제 또 장중에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거 보시면 어때요? 잘 만들어놨죠? 아무튼 쫙 급등했어요. 이게 언제 샀냐면 8월 말에 샀어요. 2,800원 초반인가? 하여튼 2,000원대 후반, 2,000원 후반부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 수익 나고 있을 거예요. 대북주가 끝났다고 생각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북주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가 그 철도주 위주로 갔거든요. 네, 철도주요, 그죠?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은 가스광부터 시작을 하던데 철도주 위주로 좀 급등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철도 얘기랑 가스관 얘기를 슬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북주를 하실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전 세계에서 외교를 제일 잘하는 두 나라가 붙었어요. 네. 미국은 이제 정통적인 이제 그 외교를 하는 나라고 북한은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그 외교라고 하죠, 그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그런 외교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극과 극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서로 밀당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좋은 수익들을 내시면 되겠죠. 아무튼 대북주들이 지금 최근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0.4% 하락을 했지만 대북주만 해도 여러분들 최소한 200개 정도는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북주에서 이제 뭐 상한가 나온 거 이런 것도 있는데 5%, 3% 이런 거 이상 급등한 거 다 따지면 150개에서 200개 넘을걸요?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 이쪽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바이오주가 급락하면 코스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른 게 나오잖아요. 대북주가 올라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니까. 근데 세력들은 어때요? 다르다니까요. 미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를. 저도 우리 회원들이랑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대북주를 매집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에 대북주는 제가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뭐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이 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제 빨리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이제 꼬박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조국 그 이제 장관 됐지만 아무튼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항상 그래요. 이게 그 나라가 시끄러우면 항상 테마주가 생겨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조국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조국 관련주 중에 급등한 건 사실 몇 종목 없습니다. 네. 한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몇 종목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보산업인데 자, 삼보산업을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요것도 이제 저희 방에서 그 저희 방에서 추천이 나갔어요. 회원들 좀 단타 좀 치시라고 추천이 나갔는데 자, 기법 강의입니다. 잘 보세요. 이 대선주는 차트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선주는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망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차트만 갖고 해석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뭐 5일선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뭐 거래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외국인 매수 외국인이 대선주를 왜 합니까? 네. 대선주 분석하는데 뭐 외국인이 샀는데 좋은 걸까요? 외국인이 대선주를 왜 사요? 뭐 잠깐 뭐 단타 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대선주 들어온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거 분석하지 마세요. 대선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돌아가는 판이에요. 그 판 분위기를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부드리지만 대선주 얘기하실 때 외국인 수급 분석 같은 건 그냥 적당히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삼보산업이 이제 조국 관련주였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조국 관련주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조국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건 임명이 안 되건 그날 끝날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 지금 다 돌아 계시죠, 그죠? 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조국이 이 사람이 임명이 돼도 끝나고 안 돼도 끝날 거다. 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한가 가겠죠. 정치 생명 끝난 거니까, 그죠? 근데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장중에 임명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장중에 급등하는 거예요. 어제 급등했잖아요. 순간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자, 어젠데 그 의외로 간단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네. 모를 수밖에요. 이게 그 임명이 아무튼 됐는데 장중에 18% 급등 나왔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뭐 9%까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4%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락 나왔죠. 마이너스 11%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겠어요? 당분간? 당분간은 없겠죠. 그죠? 한동안 쉴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안 좋은 얘기,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근데 보시면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 보고 좀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기법 강의 해드리겠다고. 우리 방 회원 정회원분들한테요. 이게 어떤 기법 강의 해드릴 건지 잘 보세요. 이게 특히 이거는 이제 다른 테마주나 개별주에 다 고르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안 물리는 방법이에요. 안 물리고 수익을 아주 깔끔하게 챙기는 방법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보세요.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상한가겠죠, 그죠?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상한가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날 상한가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어요. 보이시죠? 네. 거래가 터졌는데 차트를 이걸로 보지 말고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거래량이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아유,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무튼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흔히 쓰는 방법인데 눌림목인 것처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차트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죠? 네. 큰 음봉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세력이 팔아먹었을 것 같은 음봉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래도 그냥 적당히 솟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여기에서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폭락할 것 같으세요?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더 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옆으로 돌다가 밑으로 이제 폭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세력들이 뭐 조금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7월달에 뭐가 있었어요? 7월달에 증시가 폭락을 했죠. 8월 초까지.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 것도 좀 있어요. 네, 있는데 떨어질 때 잘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조국 이 사람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게 8월 6일인가 하여튼 그래요. 8월 9일날 아마 8월 9일날인가 아무튼 8월 6일인가 8월 9일인가 그래요. 그때쯤인데 8월 달에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임명되기 직전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청문회 하고 막 그럴 때 있죠. 네. 그 전후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래량 보이시나요? 근데 이 거래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이제 거의 수익을 보고 다 파셨을 거예요. 네. 이제 매도할 기회를 계속 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조국 이 사람이 임명이 되건 안 되건 금방 나올 거다. 미리 얘기를 계속 해놨으니까 우리 회원들 잘 파셨을 거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거래량 분석하는 거 그 개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한 시간에 한 100만 원 받고 팔아도 아마 막 서로 들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니까 막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서 막 세력들이 올릴 것 같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왜 여기를 못 제낄까요? 거꾸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거래가 억수로 매일같이 이렇게 터지는데 어떻게 여기를 못 제끼냐 이거예요. 딱 어디까지 가냐면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 위에 물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좀 부담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담은 좀 됐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음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세력이 털었다기보다 털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래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못 제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차트를 바꾼 이유가 이게 1996년도부터 보이는 차트거든요. 보세요. 어때요? 이거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상장 이래 보도 못했던 거래량이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런 걸 보고서 할까요? 거의 안 보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죠? 나중에 이제 또 급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때요? 불편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에 걸려드시면 굉장히 불편해진다고요. 거래량을 다시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이 2010년도에 품절주로 이제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때 뭐 한 1,000원도 아니었을걸요. 이때 한 900원인가 800원 하던 게 9,000원 가고 막 그랬어요. 9년 전에 보실래요? 거의 뭐 보이시나요? 네, 점으로 막 달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부산주공하고 같이 갔었을 거야 아마. 하여튼 엄청나게 인기 있던 종목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됐다고요. 뭐 그 뒤에 액면보다라고 뭐 그랬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보지도 못했던 거래량이 이만큼 터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주 하실 때 특히 대선주나 여러분들 요즘 개별주 테마주를 좋아하시죠, 그죠?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임명되면 더 갈 것 같죠? 안 가잖아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서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거래량을 너무 짧은 기간만 보지 마세요.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 분석하실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뭐 막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단기간 안에 있는 거래량만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해요. 거래량을 분석할 때는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왜 터졌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모르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세력이 나갔는데 거꾸로 대량 거래 터져서 매집된 거로 착각하시고 대량 거래 터져서 매집한 건데 세력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세력이 못 속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못 속이는데 개인들한테 항상 속게 만들어요.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물리게 할 때 나오는 차트가 이 차트예요. 음봉 없죠? 대량 거래 여기 앞에 터져 있죠? 앞에서 터졌잖아요, 그죠? 급등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안 떨어질 거야 이 생각한다니까요. 막 이런 게 터져야지 꼭지라고 생각하니까요.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튼 많이 좀 속으세요. 아무튼 이제 조국 관련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조국 관련주 이제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이 있었고 그 뒤에 뭘 샀냐면 홍조국 관련주를 좀 사놨어요. 네. 대북주도 사놨는데 홍조국 관련주 중에 이제 쭉 사놓은 게 있어요. 종목을 지금 아직 매도세는 안 냈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는 그렇고, 근데 아무튼 홍조국 관련주가 지금 오늘 급등한 게 3개가 넘어요. 네. 또 저기 뭐야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조국 저기 뭐예요 홍조국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좀 답답하셨는지 무슨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분이 정계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에 홍조국 관련 주고는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종욱 씨가 있는데 이분이 종목들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KNN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저희 방에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이미 저희 방에서는 홍조국 관련주 몇 달 전부터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KNN 같은 경우가 지금은 보유 종목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수익을 되게 많이 내고 잘 팔았어요. 여기서 팔고 지금은 다른 거 사놨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종목들이 오늘 막 10% 20% 가까이 급등하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홍조국 씨 관련주는 앞으로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이제 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여당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당에 그 사람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 대항마가 나와요. 홍종욱 이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만 가져도 세력들이 그걸 포장을 해서 테마주를 급등을 시켜요. 뭐든지 다 그래요. 테마주라는 게 그래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테마주도 있지만 그냥 저런 식으로 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 대북주라는 게 수백 개가 있거든요. 200개가 넘어요, 대북주가. 근데 대북주 중에서 실제로 지금 뭐예요? 대북주 중에서 실제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 기대감에 포장을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종욱 씨 관련주가 지금 뭐 벽산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목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왜냐면 저희 방 고종목도 꽤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홍종욱 씨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수익을 좀 내시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그럴 때 사시면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시황 잡아드린 거하고 쭉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는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중국도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대형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50주 신고가 되기 이제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도 지금 솔직히 매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개별주들이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대북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트럼프 때문에. 대북주가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양봉 한 2개만 더 나오잖아요. 바이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코스닥 테마 열풍이 엄청나게 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바이오주가 죽으면서 살아났던 게 등장한 게 대북주였어요. 대북주가 저런 식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만 급등해주면요. 돌아가면서 1, 2주만 급등해주면 코스닥에서 개인들 그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인들이 심리가 살아나면 매매가 활발해지죠. 그러면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은 이미 끝났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예요. 최근에 이제 7월달하고 8월달에 증시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이 급락을 해서 많이 놀라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가는 자꾸만 비싸진다고요. 실제로 지난주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비싸졌어요. 일반 개별주도 대형주도 지수도 지금 굉장히 비싸졌어요. 지수가 5% 올라오면요 종목은요 30% 이상씩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 5% 올라올 때 조선주 있죠? 조선주는 최소한 25%에서 30%씩 올라왔어요. 조선주가요. 그 무거운 대형주가 그만큼 올라왔다고요.
하물며 개별주는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왜 여러분들은 정말 주식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쌀 때는 외면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비쌀 때는 또 그거를 한번 싸게 사보겠다고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시죠, 그죠? 예, 다 처음에 그것들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하나 있어요. 조정은 조정대로 다 겪고, 그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수익 못 내고 끝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보시는 이제 그런 행복한 성공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래에 사서 왜 한없이 기다립니까? 바로 수익이 나는데 조금만 기다려도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팔면 되죠. 이 기자님 안 그런가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 본인 성향이 단기다 그러면 단기에 파는 거고 나는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럼 극대화하시려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본인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성향이 단기면 단기 잘하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되고, 그죠? 나는 좀 뭐 스윙 이런 걸 좋아한다 뭐 그런 전문가를 찾으시면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주식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식이 쌀 때 사라고요. 자꾸 주가가 비싸지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는 뜻입니다. 네. 제 말한 걸 조금 이제 오해하신 것 같네요. 네. 네네. 저는 여기 밥TV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밥TV라고 치시면 밥이요, 밥. 영어로 BOB. 네. 한글로는 그냥 우리 먹는 밥. 네. 밥TV라고 치시면 제 사진이 그 대문에 걸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을 뵐게요. 추석 때 주식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 마음들 잘 추스리셔가지고 아무튼 추석 끝나고 나서 좋은 수익들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추석 끝나고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정말 시원한 그런 개별주 강세,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강세장이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 이제 오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조 박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세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 또 공개 방송 이제 날짜를 제가 또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히 푹 쉬시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